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김치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김치 한 통이 한 가정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22살에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저에게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또래 친구들이 카페에서 웃고 떠들며 연애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저는 오직 아들을 위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어져도 무거운 시멘트 포대와 철근을 날랐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들보다 적은 돈을 받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식당 주방에서 허리를 굽혀 끝없이 쏟아지는 설거지와 자비를 도맡았습니다. 기름기로 미끄러운 접시들과 씨름하며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참았습니다. 밤이면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팔리지 않은 채소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죠. 시든 배추잎을 다듬고 무르익은 물을 골라내며 손끝에 생채기가 나고 손톱 밑에 흙이 끼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하루 일당은 겨우 2만 원에서 3만 원. 그 돈으로 아들의 학원비와 교복과 참고서를 사야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던 해 반에서 가장 키가 작다며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새벽에 우유 배달까지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우유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죠. 하루에 4시간을 자도 피곤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입고 싶었던 옷, 가보고 싶었던 여행. 모든 것을 뒤로 미뤘습니다. 친구들이 너도 가끔은 내 인생을 살아봐라고 조언할 때마다 저는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중심은 언제나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될 무렵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까지 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매달 나가야 했죠. 저는 청소 일까지 추가로 맡았습니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오가며 걸레질을 하고 변기를 닦으며 무릎이 까져도 참았습니다. 그런 저를 본 아들이 엄마 학원 그만 다니게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과 참았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꽉 안으며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학 4년 동안도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여전히 고생이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몇 년 후에는 사랑하는 여자까지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슴 깊이 벅찬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내 몫의 삶을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은 또 다른 무게와 책임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처음 만나는 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라며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며느리의 취향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더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달콤한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서는 연근조림에 꿀을 더 넣었죠.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하면 따뜻한 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 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김치를 담가 나누며 이 정성이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 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추석, 며느리가 저를 도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하려는 모습이 기특했죠. 어머니, 이 맛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며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일 때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면서부터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었죠. 며느리가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거나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다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 보이기도 했고요. 어느 날 며느리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세요? 라고 물어보니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라는 사람들 이름을 물어보니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던 아이가 말이에요. 또 다른 날에는 며느리가 평소에 쓰지 않던 비싼 향수를 뿌리고 있더군요. 아들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브랜드였습니다. 이 향수 예쁘네요 라고 말하니 회사 동료가 선물로 줬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할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던 집에 고급 커피 머신이 들어왔고 명품 가방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내가 부업을 시작해서 여유가 생긴 것 같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업인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가장 이상했던 건 며느리의 SNS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자주 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찍은 사진이나 음식 사진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죠. 제가 아는 한 아들은 그런 곳에 데이트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며느리와 대화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둘이 함께 웃고 떠드는 소리가 자주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답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날 유난히 좋은 배추를 구해와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절이고 고춧가루며 젓갈까지 좋은 것만 골라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 양념을 버무리면서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 김치를 먹고 아들이 힘을 내면 좋겠다. 며느리도 내 정성을 느끼며 미소 지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김치통에 담았습니다. 꽤 무거운 통이었지만 기분 좋게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기대감이 컸습니다. 며느리가 김치를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죠.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였죠. 처음에는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내가 평생 들어온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더 낮고 더 굵은 완전히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니 그 목소리는 분명히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거야.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각도를 찾았습니다. 거실 일부가 보이는 자리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손길, 표정 모든 것이 부부가 아니고서는 연인이 아니고서는 나눌 수 없는 친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며느리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주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손에 든 김치통이 덜덜 떨렸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잘못 본 것이기를, 착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또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김치통을 꼭 쥔 채 발걸음을 뒤로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은 마치 꿈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장면을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없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다정한 모습, 자연스럽고 친밀한 그들의 행동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친구였을지도 모르잖아. 요즘 남녀가 친구로 지내는 것도 흔한 일이고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보려 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기에는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김치 가져다 주시려고 오셨다면서요. 저희가 외출했나 봐요. 죄송해요.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한 것 같기도 했죠. 그 태연함이 더욱 소름 돋게 했습니다. 응, 괜찮다. 나중에 또 갖다 줄게. 그렇게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고생하셨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뵐 때 잘 받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작은 단서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와 만날 때마다 표정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아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웃음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에 집에서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의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죠.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라고 아들은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어딘지 모를 씁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소파에서 잠든 아들을 발견했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의심의 증거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던 집안의 명품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핸드백, 비싼 시계, 고급 화장품들. 아들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며느리의 SNS도 더욱 소상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는데 아들은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또한 평일 낮 시간대에 찍힌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걸까요? 결정적인 단서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네 집에서 빨래를 도와주던 중이었어요. 아들의 셔츠를 정리하는데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쓰는 향수도 아니고 아들이 쓰는 향수도 아닌 전혀 다른 남성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벌의 셔츠에서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세탁을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강한 향수 냄새.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진실이구나.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운명처럼 결정적인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서둘러 나가면서 가방을 집에 두고 간 적이 있었어요. 1시간 후에 가방을 가지러 다시 오겠다고 전화했는데 그 사이에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그날 봤던 그 낯선 남자가 다정히 포즈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른 채 완전히 연인처럼 친밀하게 서 있었습니다. 배경을 보니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였습니다. 우리의 첫 여행, 영원히 사랑해라는 글귀와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날짜는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던 바로 그 주말이었죠.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죠.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 여행까지 다녀온 사이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당장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더 이상 아들이 속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머니인 제가 직접 목격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하는 말이 믿기 어렵겠지만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눌러 담았던 모든 고통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며느리를 그렇게 의심하세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며느리를 감싸며 저를 탓하는 투였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내가 괜히 나서서 가정을 망치는 건 아닐까? 정말 제대로 본 게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준비해둔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본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20여 년을 키운 아들의 그런 무너진 모습을 보니 차라리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런 걸 보여주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도 같이 찢어졌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억지스러움이 역력했죠. 며느리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며느리의 당황한 목소리도 이어졌죠. 그러다가 아들이 사진을 내보였나 봅니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거든요.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한참 후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외로움과 순간의 실수였다고, 정말 사랑하는 건 남편뿐이라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외로웠다고? 실수였다고? 이게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바빠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것, 그 남자는 단순히 위로를 해주는 친구였을 뿐이라는 것, 진짜 사랑은 남편이라는 것.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주도 여행은 뭐야? 이 사진 뒷면에 쓰여진 영원히 사랑해는 또 뭐고? 아들이 사진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저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데 그 눈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들키고 난 후에 당황스러움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후 우리 집은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실수였어요. 정말 사랑하는 건 남편뿐이에요. 그 눈물이 진심인지 후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모든 연락을 끊겠다고 맹세했지만 아들의 눈에는 이미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전화를 받으며 웃기만 해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며칠의 분리였지만 그 며칠은 몇 달이 되었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짐을 싸며 우는 며느리를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워하기에는 3년간의 정이 있었거든요. 모자가 다시 단둘이 남겨진 집. 아들은 말수가 줄었고 식탁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제가 부족했던 걸까요? 라며 자책하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역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일을 한 걸까? 차라리 모른 척 했다면? 때로는 자책감에 시달렸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보다는 아픈 진실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바보로 살았을 거예요. 아팠지만 감사해요. 그 순간 가슴 깊이 눌러뒀던 죄책감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김치를 담급니다. 손에 밴 그 향기 속에는 고단했던 세월도 무너진 신뢰도 다시 일어서려는 희망도 함께 배어 있습니다. 김치 냄새는 단순한 발효의 향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웅축한 향기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달콤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가정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사랑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들은 이제 새로운 사랑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거라. 그리고 어떤 문제든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해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아픈 진실을 드러내셨을까요? 김치 한 통을 들고 갔던 그날, 저는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용기 있게 마주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김치를 담그며 오늘도 생각합니다. 발효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상한 것 같아도 썩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깊은 맛으로 익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아닐까요? 아픈 상처도 깨진 신뢰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랑보다 먼저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신뢰는 매일매일의 작은 진실들로 쌓아가는 것이라고. 김치 한 통이 가져다 준 깨달음입니다.